한국 증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취소가 됐습니다. 국회와 재계가 모여서 상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던 토론회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고 경영계랑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하기로 했었다. 타이틀은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법제화하자이며, 여기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라는 개정에 대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이 될 경우에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라는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과 해제 이후에 전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연내 통과는 아무래도 무리이지 않겠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 기록물 같은 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취지로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위협, 투자와 고용 저해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재벌 총수들은 횡령, 배임과 조세 포탈,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불공정한 거래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입법 예고한 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외국계 펀드들이 이사회를 장악하여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벌 총수에게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견제받지 않는 현재의 재벌의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낯이 두껍다. 재계는 경영권 위협과 투자 및 고용을 빌미로 들어 재벌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 언제적 기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2013년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무려 11년 하고도 4개월 전 기사라는 거죠. 이때도 재벌들의 무분별하고도 불합리한 경영상 결정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뜨거운 상황이었고, 이런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 2020년 12월에 드디어 감사위원회 위원회 분리선출의 내용으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재벌의 폐해가 사라졌는가, 오너리스크가 사라졌는가, 2013년 기사에서 비판하는 내용, 즉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배임, 조세 포탈과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불공정한 거래가 사라졌냐라는 거죠. 여전히 대기업 총수들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11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전혀 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11년 전, 그 전에도 그랬겠죠. 그 이유는 개정이 된 부분만 살짝 피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사로 전환을 하고 순환 출자를 하는 등의 기술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복 상장이죠. 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번 상법 개정도 역시 반대를 하면서 11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모펀드를 걱정하는 모습도 여전하다. 이제는 2024년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하면 해외 투기 자본 기승, 기껏해야 견제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계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현재 한국 시장에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인 상황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 즉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즉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핵심인데, 총수 일가에게 높은 보수를 지불하는 거나 직접적인 사익 추구, 특수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신주 발행, 합병, 분할, 병합, 교환, 자사주 매도 등등, 이런 부분들은 총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만을 위한 선택이고, 개인 투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해가 상충이 되는 지점에서는 하면 안 되는 짓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법 개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총수 일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반 주주의 손해를 끼치는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자행되는 결정에 대해서 포괄적인 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에 대해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11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도 계속 일반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계가 제시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내용인데, 소송 남발은 상법이 개정되었을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재벌이 우려하듯이 우려 포인트가 맞습니다. 참고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가 2020년에는 10곳에서 2022년에 49곳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77곳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한 추세고요.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것이 맞는 대처인 것이지, 지주사를 따로 설립해서 딸랑 지분 일부만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짓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찬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릇된 행동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는 건데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벌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런 변화를 국민들이 독려하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인 겁니다. 이번 상법 개정이 의미하는 바는 오너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소송을 염두에 둔 장치라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의 기준을 기존의 회사의 이익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이익, 즉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였는가를 중심에 두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일반 상법의 개정이라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함 때문에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를 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인 것이다. 재계 입장에서 이런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자 꺼내든 것이 바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핀셋 개정입니다. 핀셋으로 자본시장법을 하나하나 세팅을 바꾸더라도 오너들은 기가 막히게 번망을 피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사례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핀셋 교정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 전에 들어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포함이 된 총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 한국 시장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논의는 일시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밀고 있고 정부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밀고 있으며, 재계도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재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환호를 한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재계는 오너들이 누려왔던 특혜를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환호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에서 총주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핀셋 교정안의 일부를 보면은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 중 20%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일반 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한도 5년인데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오너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빙그레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로 지주사를 떼어내는 재벌 세습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핀셋 교정에 의하면 여기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물적 분할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20%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을 한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모호한데, 20%라는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복 상장 행위 자체가 모회사에서 가치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배정이라는 게 유상증자처럼 우선적으로 공모할 권리를 주고 일반 주주들이 중복 상장한 주식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준다는 건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권리를 주겠다라는 방향이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회사의 가치가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간 가치를 또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식이면 핀셋 교정된 법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은 문자로 규칙 하나하나를 규정해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 혹은 피할 수 있는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로 일반 투자자들과 재계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반면에 상법은 일반법으로서 규제를 명확하게 대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소송의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는 소송의 리스크 때문이라도 알아서 조심을 하게 됩니다. 주주를 등쳐먹었을 시에 소송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알아서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일반 상법 개정인 겁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은 소액 주주를 보호해주는 척만 하고 실상은 오너가 주주를 등쳐먹을 수 있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상법 개정 논의는 일시 정지인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멈춰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총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이 되어야만 한국 시장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